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서브쿼리.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었죠? 조인했었죠? 그죠?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브쿼리 할 건데요. 이제 서브쿼리가 뭔지 먼저 개념을 잡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친구인 영두 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두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기 전에 너가 먼저 해주고 그걸 결과 나한테 보고해줘 라고 말한다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럼 모르겠다. 자, 그럼 재학 씨한테 내가 그래요.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저기 길 건너편에 KT 휴대폰 가게에 가서 내가 뭘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갔다 와 줄래?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간 되면 가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들 착하신 분은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제가 비유를 좀 준비를 잘 못했나 봐요. 마땅히 생각나오지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서브쿼리는 서브쿼리 형식은 기억나시나요, 다들? 네. 웨어절 안에 다른 셀렉트문이 또 들어가는 거죠. 셀렉트문이. 그럴 때 이렇게 보죠. 셀렉트가 있고 으로 웨어가 있고 여기 어떤 조건이 이렇게 있고 리콜이나 혹은 인을 써서 여기에 셀렉트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쿼리가 메인 쿼리가 되고 요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서브 쿼리라 말을 하는 거죠. 형식이 이렇겠죠? 형식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서브 쿼리가 서브 쿼리의 형식을 보면 이 서브 쿼리의 어떤 결과가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이 되느냐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이 되느냐 어떨 것 같으세요? 서브 쿼리가 우리가 왜? 그죠? 여기 조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통 생각하는 서브 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 현업에서도 주로 이런 관계만 거의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 웨어저널에서 A.inA 라고 했을 때 얘가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어떤 inA이라는 값이 하고 여기 프롬절이네요. 죄송해요. A의 inA 이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B.inA가 같은 것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먼저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서 넘어오는 결과를 받아서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죠? 서브 쿼리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이 되느냐 아니면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드리는 오라클 실무 튜닝과 SQL 패턴 학습 그 책에서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말해줘요.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되는 것을 주종관계의 서브 쿼리다 라고 하고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것을 주종관계가 아닌 서브 쿼리다 이렇게 말해줘요. 다른 책에서는 메인 쿼리에 있는 값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연관 쿼리, 그렇지 않은 것을 연관관계가 아닌 쿼리 이렇게 말하고 또는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선수행 서브 쿼리 혹은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된다고 해서 후수행 서브 쿼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다들 말을 여러 가지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주종관계 혹은 주종관계를 갖지 않는 서브 쿼리라고 제가 발표드린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종관계 서브 쿼리와 주종관계의 관계를 갖지 않는 서브 쿼리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서브쿼리가 먼저 수행되는지 또는 나중에 수행되는지 이거를 비교하는 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서브쿼리가 먼저 수행되는지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되는지 더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서브쿼리의 이 조건이 메인 쿼리로부터 값을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쿼리로부터 값을 갖고 온다 이러면 주동관계가 아닌 서브쿼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주종관계, 이게 주종관계 아닌 이게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종한테 이렇게 시킨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할 건데 종 네가 이거 해서 나한테 보고해. 이런 거죠. 그러면 서브쿼리는 종의 관계인 거죠. 종이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보고해서 주인이 최종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주종관계. 그럼 이제 주종관계 아닌 거는 이런 거죠.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야 네가 이거 해서 나한테 보고해줘. 그럼 내가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건 주종관계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가지 없는 친구죠.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죠. 진혁씨가. 쉽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씩 해볼까요? 우리 서브쿼리도 한번 오랜만에 복습할게요. 한 번씩 익혀보죠. 제가 그 카페에 올려드린 ch06 prepare.sql을 먼저 실행을 해주세요. 시스에서 실행하시면 되세요. 시스 계정에서. 그러면 저는 화면을 켜고 또 연결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실행을 시켜놨어요. 실행을 시켜놔서 새로 안 보이시네. 그래서 요 화면까지 나오시면 되세요. 스캇 계정 들어가서 깜빡깜빡거리는 요 화면. 그럼 이제 스크립트가 아직 돌려야 되죠. 수행되는 동안 잠깐 PPT를 잠깐 볼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서브쿼리인데 이제 서브쿼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서브쿼리가 먼저 수행되고 그 다음에 메인 쿼리의 결과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메인 쿼리가 먼저 해줘서 서브쿼리의 결과를 조건을 줘야 되는 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가장 큰 부분점은 메인 쿼리의 조건이 서브 쿼리에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이런 거 있어요.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되는 이유가 메인 쿼리의 범위를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범위. 이해되시나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브 쿼리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메인 쿼리는 수행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많이 힘들죠? 오늘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죠? 덥죠 오늘? 지난주까지는 비가 많이 오다가 오늘 갑자기 쨍쨍 더워지니까 이해합니다. 메인 쿼리가 서브 쿼리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범위는 줄어들지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는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메인 쿼리 어떤 조건이 서브 쿼리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브 쿼리에 수행될 수 있고 이 서브 쿼리에 수행된 결과가 상수화되어서 다시 메인 쿼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가 결코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주종관계의 서브 쿼리를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주종관계 서브 쿼리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스크립트 돌리는 동안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이 돼서 cpdpt라는 테이블이죠.
CP, DPT에 있는 테이블이 인덱스 타고 먼저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전달해줘서 메인 쿼리는 CP, EMP라는 테이블에 전달해서 그래서 메인 쿼리가 수행이 돼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스크립트 다 돌리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실행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자. 실습을 할게요. 셀렉트 벽으로 해서 CPEMP라고 하고요. where DPT로 라는 테이블에서 인으로 해서 여러 개의 결과를 가져올게요. select DPT로 라는 컬럼에서 테이블은 CP DPT라고 하고요. dname이 세일즈 것을 조건을 두어서 테이블 차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만큼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만큼도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where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복사해 보면 스크립트 돌리셨으면 자연스럽게 실행계획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이제 몇 번 나오든 간에 우리는 실행계획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계획을 보면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약간 화면을 늘려서 다시 한번 또 안 보이나? 잘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잘 나오겠죠. 자, 보면 이게 그냥 해야겠네요.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인덴트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CP, DPT라는 테이블에 먼저 접근을 하죠. 이렇게 인덱스를 타고 그 다음에 다시 소트 유니크를 합니다. 소트 유니크. 소트 유니크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되신 분 혹시 안 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소트 유니크라고 나오죠. 서브컬에서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하죠. 이렇게 보면 서브컬에서 결과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수행이 되면 결과가 한 건만 나올지 여러 건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건이 나올지 모르고 그 한 건에서도 중복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라클은 자동적으로 정렬해서 단일 값으로 바꿔서 전달한다는 거죠. 어디에요? 메인 컬에다. 중복된 값을 어떻게 한다? 제거하고 메인 컬에다가 전달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중복값이요? 서브 컬에서 나온 중복값이.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브컬을 작성할 때 여기서 디스팅트나 혹은 오더바이저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경우 되는 거죠.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유니크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쉽죠? 네. 네. 쉬워요.